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과학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사회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질병 치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이 질병 치료는 사실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인성 질병을 포함한 각종 이 뭐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를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보호를 해야 될지, 특히 과학기술 중에서 최근에 이 나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자연스럽게 이 고령화되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류가 스스로를 뭐 이겨내고 또 내지는 방어해 가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진화하고 발전해야 될 우리의 과학기술, 특히 나노 기술이 이러한 질병 치료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하는 학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그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향인 이러한 이 엘리시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상위 1%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구에 이 남겨진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주인공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나왔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굉장히 이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질병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그냥 기계에서 잠시 동안만 치료를 받으면은 뭐 이 어떠한 불치병도 다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천국 같은 삶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제 국경도 거의 사라지고 환경오염에 자원은 점점 고갈되면서 사실상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는 이러한 지구와, 어떻게 보면은 이 천당과 지옥으로 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질병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인류는 어떻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영화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끊임없는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히 짧은 평균 수명이었지만 점점 특히 질병 치료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주요 암 발병 후에 5년 동안 생존율이 평균 7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잘 갖춰진 의료보건 체계, 건강보험 시스템, 거기에 더 나아가서 IT의 지원까지 다양한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아주 눈부신 성장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기타 이 국가 이 국민 건강관리 시스템에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최소의 피해만으로 아주 인류사적인 이러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이러한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 국민 건강보험을 비롯한 뭐 민간보험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 국민 개인이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었던 동포들이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병원 출입이 잦아지면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염원을 할 정도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의료 시스템만큼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장 우수한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질병치료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이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풀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게 됐고, 이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노인 인구,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인 각종 노인 관련된 질병들, 그 외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라든가, 또 갈수록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서는 늘어나게 된 성인의 이 성인병, 소위 말하는 성인 만성질환, 그 외에도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희귀병이나 난치병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질병 치료와 또한 여기에 전폭적으로 국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잘 이 각각의 기능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질병 치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병, 전염병, 그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각종 희귀 난치병들, 이러한 각종 질병 치료, 그리고 건강관리 문제를 어떻게 미래 사회에서도 해결해야 되는지가 질병 치료 문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어떠한 나라, 이 전 세계 OECD 국가를 포함한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우수한 질병 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순서대로 한번 들춰보면은 각종 암들,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든가 폐렴, 뇌혈관 질환, 소위 말하는 이제 뇌출혈을 비롯한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이 최상위권에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당뇨병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성 질환, 그 외에도 이제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성 폐질환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천식이라든가, 자, 이러한 각종 만성 질환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사실상 자살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거의 대부분을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이 이 최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성별에 따라서 또 내지는 이 발생 연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암의 종류는 서로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은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견되면 빨리 발견될수록 완치율도 높아지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이 재정도 이 최소량만 투입을 하고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 또 내지는 평상시에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과 같은 국민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암치료뿐만이 아니라 암을 평상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에도 끊임없이 국가 재정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갑자기 이렇게 신종 감염병이 우리 문명사회를 덮친다라든가, 그 외에도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 내지는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고치기 어려워했었던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것들에 과연 건강보험을 재정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시기에 투입해야 될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각종 희귀병에 대한 이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점점 산업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만을 포함한 성인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령화와 함께 이러한 성인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 이 질병 치료를 위한 각종 정부의 의료지원 시스템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점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요 암에 대한 생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암 생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또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이 질병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의학 기술의 발달만큼이나 중요한 게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정을 준비를 하고 이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미래 사회에서는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령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등장할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각종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로 대응할 수 있을지 찾아본 가장 대표적인 응용 과학기술이 바로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나노기술, 나노테크놀로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노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10억 분의 1m, 사실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도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고 나노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작은 10억 분의 1m인 1나노미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나노 세계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사실 이 나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로 봤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노 단위에서의 사실상 뭐 원자, 분자, 기타 뭐 초분자 물질을 합성하고 또 이를 조립하거나 제어하거나 뭐 성질을 규명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그 과학 기술력은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사실 아주 작은 단위의 밀입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노력 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 사실 이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원자 현미경이 만들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탄소 단위, 탄소 섬유라든가 나노 튜브 단위의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또 최근에는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그래핀 같은 대량 신소재 물질을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든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노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제 이 나노 기술을 직접 질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다가설 이 미래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 운용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을 우리가 이 섬유를 통해 가지고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나노 로봇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직접 사람 몸 내에서 항암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질병 치료를 위한 응용 분야가 더 넓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항암제를 나노 단위의 파티클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마이크로로봇으로 직접 암세포를 찾아가서 이 암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시도가 이미 벌써 진행이 됐었고요. 이 나노 단위의 로봇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내에 있는 각종 이 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이 피가 돌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뇌 안에 있는 이 각종 이 뇌질환을 수술한다라든가 그 외에도 이 성인 비만 각종 만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치료 방법들이 현재 연구 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노로봇이 사람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또 사람의 이 성인 비만 층을 파괴를 해가지고서 그동안 사람 몸에 축적되어져 있었던 이러한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되는 물질들을 모두 다 없애주고 더 나아가서 이 뇌수술에까지 이러한 나노 기술력이 활용될 정도로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질병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 나노 기술로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로 노인 질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노 단위의 이 나노 섬유를 이용을 한 인공장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노 섬유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3D 프린팅 기술이나 바이오 공학 기술까지 함께 응용이 된 기초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노 섬유로 만들어진 줄기세포 이식 기술이 실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이오 공학과 나노 기술이 결합된 일종의 인공장기를 새로 이 그동안 뭐 질병 치료에 어려웠었던 이 노인성 질환 내에서의 새로운 대체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기술력이 이 지금까지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생각됐었던 각종 질병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즉 인공장기를 통해서 사람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력으로 나노 기술이 활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각종 이 바이오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 바이오 공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또 앞서 나왔었던 이러한 뇌 치료를 위한 뇌 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바이오 공학이 발전을 하면은 발전할수록 이러한 발전을 통해서 나노 기술 응용 분야의 이 연구 스펙트럼은 가면 갈수록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서 봤었던 것처럼 3D 프린팅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신소재 공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떠한 이 질병 치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공학 등 이 나노 기술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즉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사람 몸속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미세한 수술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나노 단위의 이 로봇들, 나노 단위의 어떤 질병 치료에 아주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뇌질환이나 아니면은 혈관질환 등의 나노 기술을 활용한 로봇 치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로봇 수술,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법령 규제들이 새롭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로봇 수술을 이렇게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에 있는 이 의료법으로는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로봇 수술, 특히 원격 치료를 포함한 이러한 나노 단위의 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건강보험에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이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주 그 집중적으로 이 질병 치료를 받게 되는 그 해당 시기에 어떠한 이 정부 재정 부담이라든가 건강보험 건전성의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 시스템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랑 살펴봤었던 이 한국의 질병 치료와 관련돼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노인병, 그리고 신종 전염병이나 만성질환, 더 나아가서 희귀병이나 난치병과 같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각종 질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공감대 위에 지금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비만이라든가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이 증가될 게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것만큼 각종 이 암을 포함한 기타 희귀병, 난치병에 대한 생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재정 부담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기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들로 미래에 있는 과학기술 중에서 우리가 나노기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노기술은 나노 입자를 활용을 해서 각종 로봇 수술이라든가 인공장기 등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각종 노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되어 있는 첨단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러한 나노 응용 기술들은 이 나노 기술 하나만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이라든가 바이오 공학 그리고 로봇 공학과 같은 다양한 인접 학문들의 학문적인 발전이 서로 상생 효과를 이루어져서 나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이 넓어진 범위 내에서 나노 기술력이 특히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뇌 공학처럼 우리가 어떤 바이오 공학 기반의 각종 질병 치료에 대한 노력들이 나노 기술력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신소재 공학이라든가 각종 에너지 공학들도 나노 기술력을 상생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노 기술을 활용한 질병 치료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폭넓게 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로봇 수술 제도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인 즉 원격 수술이 가능한다라든가 나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각종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 계획이나 지원 방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인간에게 늘어난 수명만큼 이 수명의 질도 질병 치료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신체 상태로 인간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 사회의 아주 행복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걸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한 그림은 이 서구 유럽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었을 때 그래서 이미 벌써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처럼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었던 당시에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이 최소의 병력이었었던 이 스페인 군인들이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더 이 많은 이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잉카나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 채 200명도 되지 않는 소수정예의 스페인 군인들한테 결국은 이 대제국이 몰락을 하고 이 유럽의 식민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럽 대륙에서 가지고 온 모포에 담겨진 천연두와 같은 이러한 각종 전염병, 질병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까지도 중남미의 각종 이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정치적 문화적인 토양 자체가 유럽의 식민지로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문명의 대전환기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떠한 이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이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는 항상 이러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 해답과 이에 대한 도전이 사실상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은 지금 오늘날 봤었을 때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높던 유아 사망률을 이겨내고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들어선 그 과정에는 이렇게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기와 어떤 시련이 닥쳤었을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고 대응하고 도전한 끝에 결국은 이 질병 치료를 포함한 각종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우리 사회를 덮칠 거고, 그리고 미래 사회에 새로운 희귀병과 새로운 난치병이 우리 사회에 많은 공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가 나노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과학기술력과 새로운 도전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야지만 앞으로 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가 미래사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미래사회의 과학 문제 중에서 질병 치료를 나노기술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환경 문제를 신소재 공학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